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하는 시간 데일리 건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문지환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문지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한 주제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이제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제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이제 후유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한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교통사고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 가볍게 생각해서 또 병원 안 가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 후유증이 오래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교통사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종류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교통사고 후유증에는 크게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째로는 이제 목이나 허리, 이제 무릎 등이 아픈 근골격계 질환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두통이나 어지럼증, 소화불량 같은 이제 내과적인 문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불안 장애 등의 정신적인 후유증이 있습니다. 지금 종류를 딱딱 나눠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까? 네, 두세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도 나타나고요. 시간에 따라서 증상이 또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제일 아픈 곳이 이제 먼저 느껴지다가 그 부분이 치료되고 나서 두 번째로 아픈 곳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군요. 꼭 목만 아프다라고 혹은 허리만 아프다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골격계 통증 아니면 내과적 문제, 정신적인 후유증이 골고루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보통 내원을 하시면 어떤 증상들 좀 많이들 호소하십니까? 네. 보통 이제 병원에 내원하실 때는 이제 네. 목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군요. 목, 허리, 무릎 이렇게 근골격계 통증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왜 교통사고 딱 났을 때 이렇게 뒷목부터 잡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좀 목 통증을 많이들 호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차와 차가 충돌할 때는 이제 앉아 있을 때 네. 안전벨트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등이나 허리 이런 데는 비교적 좀 고정이 돼 있고요. 상대적으로 목은 앞으로 딱 쏠렸다가 제자리로 그렇죠.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이제 목뼈는 이제 인대 사이사이, 이제 목뼈 사이사이 근육이 이제 쭉 다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오기 때문에 그때 충격이 목에 가장 좀 많이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목 통증 유발하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직후에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시기보다는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후유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사고 직후에도 이제 뻐근하다든지 뭉쳤다든지 이렇게 불편감을 바로 느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하지만 근데 교통사고 당시에는 극도로 당황하고 긴장해가지고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서 한 길게는 한두 달 후에도 없었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좀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사실 한둘이 아니셔서 이 시간 가진 건데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서 뭐 이렇다 할 증상이 없어도 일단 그러면 어떤 검사든 한번 보는 게 맞습니까? 네, 무조건 이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주로 이제 영상 검사로는 먼저 엑스레이 찍으셔가지고 이제 뼈가 부러지지 않았는지, 금이 가지 않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엑스레이 말고도요, 이제 관절 운동 범위는 정상인지, 그리고 움직일 때 또 아프진 않는지, 그리고 이제 눌러봤을 때 또 아픈 데는 없는지, 이런 이제 이학적인 검사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셔서 뭐 이러이러한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또 적절한 검사들도 진행을 해주실 텐데 이게 운전자뿐만 아니고 동승자도 같이 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이제 차와 차 충돌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제 충격량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가 같이 이제 검사를 또 받고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잖아요. 검사 결과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요? 네, 이제 난 분명히 아픈데 이제 네. 검사 결과에는 이상 없어요 이러고 네. 많이들 당황하시는데요. 이제 절대로 꾀병이 아니에요. 음. 이제 뼈가 부러진 건 아니니까 이제 엑스레이로는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겠죠. 근데 원래 이제 1.5 거부모 이제 심했던 분들 네. 사고 충격으로 목뼈가 정렬이 이렇게 흐트러져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목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이 이제 꽉 뭉치고 움직이려 하면 담결리듯이 아파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허리도 마찬가지예요. 5개 허리뼈가 이제 적당한 커브를 이루고 이렇게 있어야지 편한 건데 이 커브가 조금만 틀어져도 이 틀어진 허리뼈 지켜주려고 주변 허리 근육들은 꽉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고 때문에 이제 조금씩 뭉친 것들이 아프게 느껴지는 거고요.
대신 이제 이것만 제대로 바로 잡아주면 주변 근육들은 팽팽하게 이제 긴장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다시 또 편안한 상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소에 내 몸집이 좀 약했던 부분, 좋지 않았던 부분이 교통사고에 의해서 좀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뭐 그런 일이 또 생길 것도 같은데 네. 그러면 경미한 통증이라도 이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몸은요, 이제 네. 원래 한 곳이 아프면 다른 곳이 이제 그 기능을 대신하려고 무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척추가 한쪽으로 틀어지면 또 반대편으로도 틀어지는 힘이 생기면서 버티려고 하고요. 어깨도 한쪽 내려가면 다른 쪽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보상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반대쪽마저 아프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작은 통증도 방치하면요. 더 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상작용으로 인해서 괜찮았던 부분까지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뭐 아직은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좀 예를 하나 들어주실까요? 네. 이제 쉽게 생각해서요. 이제 오른쪽 발목을 다쳤어요. 네. 그럼 이제 왼발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다 보면 왼쪽도 마찬가지로 아파져요. 또 그리고 허리도 예를 들어서 오른쪽이 아파요. 그럼 앉을 때에도 아프지 않은 왼쪽으로 무게가 쏠려서 앉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왼쪽 허리도 평소보다 더 무리를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몸은 이제 모두 다 연결돼 있고 다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가지고 작은 통증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큰 통증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증상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큰 통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통증도 무시하지 않고 치료를 받는 게 좋을 텐데요. 이게 사고 종류나 뭐 정도에 따라서도 치료 방법 혹은 기간이 달라지겠죠? 네. 근데 보통 심하면 이제 입원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직장도 다녀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통원 치료를 하게 되겠죠. 네. 통원 치료의 경우에는 이제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집중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의학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네. 한의원에서는 이제 한약 처방, 추나 치료, 약침과 침 치료, 부항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한약 같은 경우는 어혈을 풀어주는 약을 기본으로 해서 개개인의 몸 상태를 검토해서 맞춤 처방을 하는데요. 어혈이라는 건 쉽게 생각해서 기혈이 뭉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멍든 거, 순환이 안 돼서 근육이 뻐근하게 아픈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두통, 소화장애, 불면증 이런 것도 어혈로 인해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이 처방되는 게 기본인 거고 거기에 추나 치료가 추가가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나 치료는요, 이제 허리나 목, 골반 이렇게 네. 좀 아픈 부분에 이제 뼈가 좀 틀어진 부분이 있으면 네네. 그 뼈를 제자리로 좀 돌려주는 방법이에요. 틀어진 뼈들을 정밀하게 이제 바로 잡으면 이제 통증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체형도 좋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통증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 체형까지도 교정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러면 체형 교정 치료도 추나요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네, 이제 체형도 이제 바뀌려면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구조물, 가운데 있는 구조물인 뼈가 바뀌는 게 가장 빨라요. 네. 근데 이제 추나 치료는 이제 뼈가 틀어진 부분을 집중해서 바꿔주기 때문에 아. 통증도 줄여주는 것도 있고 체형도 좋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어떤 치료들이 이루어집니까? 네. 그리고 약침, 침치료, 부항치료가 있는데요. 네. 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거나 어혈을 풀어주는 그런 정제된 한약을 직접 아픈 곳에 주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먹는 약보다 더 빠르게 그쪽 아픈 곳에서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침치료, 부항치료 이걸로 이제 긴장된 근육을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사고 정도에 따라서 좀 사용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달라질 것 같은데 사실 교통사고는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른만 나라는 법은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교통사고 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어린 아이들도 그러면 한방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누구나 다 치료 대상이 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유연하고 회복이 빠른 편이라서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어린애들은 자기가 어디가 아픈지 제대로 의사표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자세히 관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 내원해 주셔서도
관찰해 보신 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자칫하면 아이들은 좀 겁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친절하게 우리 부모님들이 설명부터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지도 좀 알아볼게요. 흔히 호소하는 게 이제 목 통증이거든요. 이것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목이 아픈 분이 오시면요. 이제 목이 운동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네네. 젖힐 때 불편한지, 숙일 때 불편한지, 그리고 돌릴 때 불편한지 이런 거를 먼저 좀 확인해야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목뼈를 위에서부터 쭉 이제 만져봅니다. 목뼈는 7개의 목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 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옆에 근육도 팽팽하게 긴장하게 되고요. 이걸 이제 뼈를 제자리를 조금만 돌려주면 이제 근육 긴장도 풀리면서 머리도 맑아지고 사고 전에 편안했던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근육에다가 이제 침 치료 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아, 이게 근데 똑같은 목 통증이어도 뭐 다 똑같은 치료법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이게 개인 체질에 따라서도 좀 다르게 접근하십니까? 개개인마다 더 약한 곳에 충격에 더 쉽게 노출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에 따라서 체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에 따라서 호소하는 증상도 다 다를 수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상체가 약한 분도 있고 하체나 골반이 약한 분도 있고 어깨 높낮이가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제 면밀하게 살펴보고 어떤 곳을 집중해서 치료할지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까요? 개인에 따라 사고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제 치료 기간을 특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불편감이 다 사라지고 이제 일상에 복귀해서 그래도 지장이 없는지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 그 후에 치료를 종결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만약에 교통사고 후에 방치를 하거나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이런 통증이 나중에 만성으로 지속이 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병원에도 내원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네. 길게는 이제 3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근데 살펴보면 공통점이 네. 있어요. 사고 초기에 이제 바쁘다거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만성적이 되면요, 치료를 받는 순간만 좋다가 다시 조금만 지나면 아파지고 반복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집중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교통사고가 나면 정형외과로 많이들 가실 텐데, 그러면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있어서 한방치료가 갖는 어떤 특장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근데 요새 건강보험 심사평가에서 나온 통계 자료만 봐도요, 해가 갈수록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한방치료는요, 이제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문제도 같이 치료할 수 있고요. 당장 아픈 곳만 보는 게 아니고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같이 살펴보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통증이 있는 부분도 치료하고요. 또 앞으로 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방법도 함께 알 수 있는 것이 한방치료의 장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는 게 이제 최선이지만 그래도 막을 수가 없다면 이 교통사고 후유증만이라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 혹시 있을까요? 네. 사고 후에는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먼저 몸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특히 아까부터 강조했던 이제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치료 속도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에는 과도하게 이제 힘쓰는 그런 운동보다는요, 뭉친 것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먼저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통해서 뼈를 제대로 정렬하고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줬다면 생활할 때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접촉사고처럼 가벼운 교통사고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꼭 최대한 빨리 병원 찾아가셔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한의사 문지환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